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게 된 차량은 2008년에 출시한 그랜저 뉴 럭셔리 모델입니다. 럭셔리. 네, 그랜저 TG가 2005년에 나왔죠. 2005년에 나오고 나서 이제 뉴 럭셔리라고 이제 페이스리프트 한 모델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팔렸더라고요. 이게 외관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찾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엄청 사소한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면 이제 TG랑 뉴 럭셔리를 구분할 수는 없죠. 뭐 저도 똑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미쯔비시에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각 그랜저라든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제 XG부터 현대에서 독자 플랫폼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으로 뭐 소나타도 쓰고 여러 가지 차량의 공유를 많이 하게 됐죠. 이 차가 원래 이제 사람들이 그랜저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이제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랜저가 출시하고 이제 플래그십 모델을 역할을 하다가 다이너스티가 출시되면서 플래그십 이름을 내려놓게 되었죠. 그러고 있다가 에쿠스가 출시가 되면서 완전히 그랜저는 서열 한 2등 3등으로 내려오고 플래그십 자리는 에쿠스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랜저 TG에는 그 엔진이 엄청 세분화로 나눠져 있죠. 2.7 LPG 모델도 있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2400cc, 2700cc, 그다음에 3300cc, 그다음에 예전에 TG 같은 경우에는 3800cc까지 있었죠. 총 엔진이 5가지가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300cc 차량이고요. 옵션은 이제 그 썬루프가 빠지고 풀옵션이에요. 앞모습을 보면은 이제 NF 소나타랑 이제 그랜저 TG랑 헷갈리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이제 휴대폰 화면으로 보니까 있는 이 차가 진짜 그랜저인지 아니면 NF 소나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제 그랜저 TG랑 이제 뉴 럭셔리랑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그 본네트 위에 상징되는 그 로고가 있죠. 이제 그 로고가 없어지고 이제 요 밑에 현대마크로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행자 사고 났을 때 대비를 해서 부착물로 인해서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차종이 다 없앴죠. 그때 뭐 여기 이제 배지 같은 게 달린 차량이 엄청 많았어요. 뭐 에쿠스도 있었고, 뭐 르노 삼성자동차도 뭐 다 붙어 있었고 등등등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이렇게 로고로 바뀌게 됐고, 이 차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근데 이게 카메라가 그 어라운드 뷰처럼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거죠. 뭐 삼거리나 아니면 골목 같은 데 지나다닐 때 확인하고 주행할 수 있는 편의 장비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려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광고를 접했던 게 아마 뉴 오피러스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뉴 오피러스 자동차 광고 보니까 그 이 전방 카메라에 대해서 광고를 잘 해놨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휠을 한번 보면은 이 휠이 로체 이노베이션 휠인데 휠을 바꿨어요. 휠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원피스톤 브레이크잖아요. 이 차가 지금 공차 중량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2P 정도는 돼야지 차가 이제 제동이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1P가 아니었죠. XG에는 이제 2P가 달려있었어요. 2P가 그것도 뭐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2P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아반떼나 뭐 K3, 뭐 포르테, 소나타 K5급의 2P를 장착하실 때 XG2P, XG2P라고 하는 게 진짜 그 현대 그랜저 XG에 장착됐던 그 XG2P를 요즘에 이제 튜닝으로 많이 장착을 하죠. 근데 이제 왜 2P에서 이제 1P로 바뀌었는가? 이제 1P에서도 커버 칠 수 있어서 바꿨느냐? 그게 아니죠. 현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원가 절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가 브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더럽게 안 사요. 만약에 TG를 사실 분들이라면은 브레이크 튜닝은 일단은 하시던지 아니면 안 밟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뭐 최소 2P 정도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전 TG 이거 클럽 카페에 보니까 하이드로백, 그러니까 브레이크 그 진공 펌프라 그러나? 어쨌든 뭐 그걸 모하비 거로 뭐 바꿔가지고 하면은 효율이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좀 뭔가 가공도 좀 필요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비추고 하이드로백을 바꾸실 바에는 차라리 그 돈 좀 더 얹어서 아니면 투피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왕 하실 때 그냥 포피, 그 만도 포피 있죠. 요새 다 새거 해도 한 70만원 80만원 하지 않나요? 네, 그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투피는 뭐 17인치 18인치 이런 거 다 장착이 될 텐데, 포피는 제네시스 쿠페 후륜 조합으로 하시면은 스페이스 없이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휠을 웬만한 거 큰 것보다도 핸들이 다 떨어져요. 그게 조금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량 예전에 막 튜닝하고 좀 타고 다녔을 때는 이제 이 휀다가 이제 많이 튀어나오니까 검사 때도 안 걸리고 해가지고 그땐 그렇게 탔죠. 이 차는 이제 그런 큰 휀다, 이제 휀다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미국에 이제 크라이슬러 300C가 휀다가 엄청 크죠. 걔네들도 뭐 20인치, 21인치도 뽑고 하잖아요. 그랜저 TG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웬만한 19인치는 다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백밀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는 이제 길긴 한데 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제 이 차가 이제 풀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면은 오토 딤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백밀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장치는 이거 불스 원샷으로 교체 안 됩니다. 이거 옆에 플라스틱으로 마감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 이게 백밀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불스 원샷 사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했더니 이 유리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이 마감재 때문에 교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동그란 거 많이 달잖아요. 동그란 거 많이 다는데 미니거울. 미니걸 같은 거 많이 사는데 이제 그러면 그게 또 차지하는 부분이 또 크게 보여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백미러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등을 좀 앞으로 이제 숙여가지고 이제 사각지대를 직접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불편해요. 네, 이제 후면부인데요. 뭐 역시나 그랜저 TG랑 뭐 뉴 럭셔리랑 뭐 별 다른 건 없죠.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이 LED가 더 촘촘하면은 뉴 럭셔리고 덜 촘촘하면은 뭐 그랜저 TG라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별 차이 없고 이 차는 3300cc인 것을 이제 저렇게 표시가 돼 있죠. Q270은 2700cc고 그 다음에 L330은 3300cc, 그 다음에 S380은 3800cc죠. 그 혼다 어코드 뒷모습으로 완전 똑같이 생겼죠. 차이가 뭐냐면 거진 약간 이 두께 차이. 혼다 어코드는 약간 더 얇고 더 길다고 해야 되는 이 느낌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차를 잘 몰랐었던 그 어린이 시절 때는 이게 NF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아니면 혼다 어코드인지 구분을 못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거가 왜 두 개인가요? 보통은 고백이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죠. 많이 먹으니까 똑같이 많이 뱉어야 돼요. 많이 싸요. 많이 싸다니. 많이 먹고 많이 뱉고 당연한 거죠. 많이 먹었는데 덜 뱉으면 안 되고 덜 먹었는데 많이 뱉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튜닝 하실 때 보통은 흡기랑 배기랑 같이 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같이 하는 게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배합 조절 잘못하면은 초반에 엄청 굼뜨죠. 그 다음에 뭐 후반 가서 힘을 발휘를 못한다거나. 네, 다음은 실내입니다. 그랜저 TG 실내랑 뉴 럭셔리랑 실내 또 차이를 보면 TG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호박색 우드 트림, 전 그게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그게 좀 이쁘지 않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호박색 그 우드 트림은 너무 촌스러워요. 이제 핸들도 그렇고 뭐 옆에 도어 트림 부분도 그렇고 여기 뭐 대시보드 이쪽 라인도 그렇고 기어 레버 근처에 여기도 그렇고 다 호박색이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촌스럽죠. 이런 우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핸들의 약간 장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런 핸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핸들이 뭐냐면은 이쪽 부분을 이제 잡고 이제 이렇게 핸들을 돌린다든지 뭐 이쪽을 잡고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차들은 핸들 열선 기능 때문에 전체 다 인조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이런데 자꾸 많이 돌리고 이제 이런데 자꾸 운전하다 보면은 그쪽 부분이 엄청 많이 해져요. 진짜 많이 달아요. 진짜 많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쪽 방향은 그 우드를 좀 남겨놨어도 되지 않았나. 저희 집에 이제 제가 타는 맥스 크루즈도 그렇고 저희 집에 이제 올류 모닝도 그렇고 보면은 이쪽이 이제 달기 시작하죠. 이제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까짐이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철에 손에 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자꾸 핸들 돌리면은 그 가죽 손에 다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차량에도 굳이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잡고 돌리는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우드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왜냐면 진짜 열선 기능은 뭐 여기만 있어도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운전할 때. 이런데 잡고 다녀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핸들이 조금 때로는 그리워요. 계기판도 그랜저 TG랑 엄청 많이 다르죠. 이게 시향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흰 색깔로 이제 계기판 글씨가 있는 게 엄청 좋고, 트릭 컴퓨터는 평균 연비, 그 다음에 순간 연비, 주행거리 A, 주행거리 B, 주행 가는 거리, 평균 속도, 주행 시간 이렇게 나오고, 평균 연비가 보통은 7에서 8km 정도 나와요. 이 차가 6단 미션이거든요.
TG보다는 연비가 이제 잘 나오는 편인데 뭐 3300cc 생각했을 때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딱 그 수준의 연비라고 볼 수 있죠. 풀옵션 차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모젠팩이 들어갔어요. 모젠팩. 근데 이게 이제 스티어링에 붙어있는 리모컨이랑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이제 다 둘 다 순정순정이니까 연동은 되게 잘 돼요. 괜찮긴 괜찮아요. 이 당시에는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요즘에는 순정 내비보다 이제 사제 내비를 많이 쓰잖아요. 아이나비라든지 뭐 파인드라이브 같은 거 많이 엄청 쏟아져서 나오잖아요. 엄청 잘 나오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랑 양방향 미러링도 돼가지고 되게 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차의 단점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꿀 수가 없냐? 이 차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오디오랑 공조랑 다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양이 좀 떨어지는 TG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오디오는 오디오 데크 여기 박히고 그다음에 공조는 여기 따로 이제 달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공조 버튼이랑 공조 LCD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를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을 박는단 말이죠. 근데 이 차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수입차들 이제 많이 쓰는 이거는 그대로 두고 모뎀 박스만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버튼 누르면은 사제로 넘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차는 그것도 안 돼요. 5만 떼만 방법을 다 생각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열지 마. 브레이크 있어. 그거 뭐야? 그러니까 모젠팩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제네시스라든지 아니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비추해요.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보다 차라리 한 단계 밑에 거 사세요. 왜냐면은 이거 업데이트 최근에 받았거든요. 내비게이션 동의함 눌려볼게요. 와 진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조작하는 것도 과정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목적지를 하나 찾으려면 뭐 목적지 누르고 뭐 누르고 해서 되게 불편하고 뭐 시한성도 그닥 그렇게 좋지도 않고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도 블루투스가 돼요. 조금 뭔가 방법이 좀 귀찮은데 핸들 뒤에 보면은 통화 받고 끄고 음성 검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눌려서 쓰면 되는데 제 차는 지금 이거 오류가 걸렸어요. 각가지 방법을 써도 지금 리셋이 안 되기 때문에 무용지분이죠. 이거 빨리 서비스센터 가야 되는데 계속 눌려도 블루투스를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 문구를 3년 넘게 봤어요. 초창기에 쓰다가 뭐 하다가 삑이 나가지고 안 되죠. 그 3년 동안 블루투스 한 번도 안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안 썼지. 와우. 네, 센터 가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 했어요. 네, 어쨌든 앞에부터 살펴보면은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008년, 2009년형이다 보니까 통풍 시트는 없고 앞에 열선이 5단까지 있죠. 더 럭셔리로 가면서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 버튼보다는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앞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조금 깊죠. 여기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지갑 같은 거 다 들어가진 않지만 뭐 이 정도는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 어떻게 썼냐면은 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놔둬요. 그냥 딱이죠. 이거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출발하게 되면은 올라오고 내가 가다 보면 또 이제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아무튼 그런데 여기는 보통 이제 동전을 많이 넣죠. 뭐해? 12시.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 이 차는 USB가 이제 이렇게 운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콘솔 박스에 있죠. 여기도 이제 12V 단자가 있고, 맨 위쪽에 USB, 아이팟, aux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특이하게 파란색 불빛이 나와요. 원래 불빛 안 나오는데 맞아. 이 차는 이제 옵션이 또 있어서 그런지 저기에서 살균되고 있어요. 지금 껌이 살균돼서 깨끗해요. 조용히 해. 오빠 오디오 겹쳐. 아무튼 이게 뭐 하는 장치냐면은 이제 스마트 키에 배터리가 없잖아요. 이제 차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여기 스마트 키를 놓고 꾹 눌러주면 돼요. 꾹 눌러주면은 뭐 이게 뭐 무선 충전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차가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뺄 때는 다시 눌러서 빼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는 차량이다 하면은 키를 가지고 버튼 있죠. 버튼 시동을 키면은 시동이 걸려요. 마침 제 차 키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시동 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키를 누르면은 스마트 키로 시동을 직접 누르십시오 이렇게 문구가 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려요. 배터리가 없을 때 꿀팁, 갑자기 나온 꿀팁.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키 배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키를 뽑았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꽂는 데가 바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키 이렇게 넣는 삽입 구멍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삽입되는 이쪽 있죠. 이제 엄지손가락 보통 눌려지는 이 부분. 이 부분 밑에 보면은 따는 게 있어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 밑에 부분을 넣고 돌리던지 빠지면은 이 전체가 탈거가 돼요. 팍 하면서 떨어져요. 그거 빼고 이제 이 키 같은 거 나와서 눌러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문 열었으면 다시 꽂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완전 꿀팁이죠. 이렇게 열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네, 그 다음에 도어 트림도 보면은 이제 당연히 메모리 시트가 있죠. 이제 셋 누르고 1 누르면은 1번 저장되고, 셋 누르고 2 누르면 2 저장되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거고, 오토 이 호박색 불 들어오면 활성화되고. 호박색 맞아, 현대자동차에서 호박색이라고 그래. 아니야, 호박색이야. 어쨌든 호박색 불이 들어오면은 오토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불이 꺼지면 기능이 꺼지죠. 이거를 켜면은 뭐가 있냐면, 호박색. 자, 시동을 끄게 되면은 이제 의자가 뒤로 밀려요. 오토가 이제 활성화됐을 때. 그럼 당연히 문 닫고 시동을 걸면은 의자가 앞으로 당겨지겠죠. 네, 그게 이제 오토 기능이고, 그 다음에 LR 미러 거울 조절할 수 있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말씀드리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나 르노 이제 뉴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운데 말고 L이나 R이나 놓고 이제 기어 레버를 후진을 놓게 되면은 백밀러가 내려갑니다.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제가 말씀드려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가운데를 두면은 백밀러는 자동으로 다시 올라가요. 적절히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주차 라인을 볼 때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후진을 해서 저 멀리 가야 된다 하면은 당연히 꺼서 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그 당시 4천만 원이 넘었어요. 되게 고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석 오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근데 이것도 이제 원가 절감에 피해를 제가 입은 상황이 되는 뭐 어쨌든 거식인데, 이 당시에 현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혁신 원가 절감 팀인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사원들한테 원가 절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포상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현대기아가 원가 절감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쌩 난리를 쳤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빠졌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재질 같은 경우에도 바뀔 때도 있고, 심하면은 전방 카메라 이거를 누르면은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놓고 이제 기아를 드라이버를 넣으면은 화면이 양쪽 분할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왼쪽 화면이고 이게 우측 화면인데, 화질이 엄청 안 좋죠. 렌즈가 지금 플라스틱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화질이 안 좋아요. 아니야, 미세먼지 때문이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만 그거 진짜 민감한 발언이야. 유용할 때는 유용해요. 골목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애 튀어나올까 겁나기도 한데, 이 기능이 있으면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는 이제 VDC 뭐 온오프 버튼이고, 이제 여기 있는 버튼도 뭐 모르실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이거를 이제 위로 올리면은 저 페달이 올라와요. 보이시죠? 네, 이걸로 조절하는 건데, 제가 이 차를 사서 타고 다녔을 때 이 기능을 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이 옆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거고, 버튼이 텔레스코핑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전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뒷좌석에 왔는데요, 이 차는 이제 암레스트에 이제 전동 의자 조절하는 장치가 있죠. 이게 이제 뒷좌석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장거리 갈 때 은근히 편해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좌석을 앞으로 당기고 앞으로 하고 뒤로 뉘는 건데, 이거를 앞으로 눌리면은 보이진 않겠죠? 네. 가고 이걸 앞으로 눌리면은 의자가 앞으로 숙여지죠. 좀 좋은 게, 제가 이 자리를 잘 타지는 않았죠. 제가 뭐 탈 일이 뭐 있었겠어요. 이거 한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장거리 할 때 굉장히 편해요. 진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타고 있는데, 앞좌석에 누가 타고 있으니? 앞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데 이렇게 절대 못하지. 앞좌석에 타고 있을 때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런 양아치가 있나. 네, 어쨌든 이게 뉘는 각도라든지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이렇게 뉘어져 있다가 이제 뒤로 다시 당겨서 원위치로 해서 이렇게 앉으면은 좀 불편한 정도라고 해야 되나? 네, 뉘어 있으면 와,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해도 서울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 힘들지. 운전하는 사람이 힘들지. 그렇고 이제
앞으로 완전히 밀었을 때 이제 문을 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뒤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리기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운전석 패널 쪽 보면은 이제 여기도 예전에 그랜저 그 TG 옵션만 해도 재떨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쓰레기통 있었죠.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쓰레기통 놓고 아니 버릴 때는 이거 통째로 뽑아가지고 쓰레기 털거나 재를 털거나 했는데, 이것도 아마 원가 절감하면서 없어졌던, 그러니까 삭제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뭔가 뒷좌석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당시에 이 중대형급의 차량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도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뒷좌석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앉아도 솔직히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이제 K7이나 뭐 그랜저 IG나 뭐 임팔라급, 뭐 SM7급 그런 차들보다, 그러니까 이 그랜저가 더 푹신푹신하죠. 그러니까 HG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트도 좀 딱딱해지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딱딱해졌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소비자 의견을 반영을 좀 많이 해서 그렇대요. 현대가 좀 줏대 있게 이런 거 좀 밀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이즈의 자동차는 좀 푹신푹신해야 되고 승차감도 굉장히 물러야 된다,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했다면은 이제 되려 그게 좀 불만이 된 거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도 이제 이 차급을 타고 그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뭔가 민첩한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만 좀 딱딱해도 되지 않냐, 그런 반응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K7이나 HG 넘어가면서부터 좀 딱딱해졌죠. 시트도 그렇고. 룸밀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ECM 룸밀러라고 하죠. 이제 ECM 룸밀러랑 그냥 일반 룸밀러랑 차이는, 이제 뒤에서 차가 이제 쌍라이트를 키던 이제 엄청 조사각이 높아서 엄청 민폐 있는 차량 있잖아요. 얘가 다 걸러줘요. 룸밀러는 사이드 미러는 아니지만 이 룸밀러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단점이라고 또 말씀드리면은 이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에서 잡소리가 겁나 심해요. 요즘에 나온 것들은 좀 개선이 됐겠지만은 이 버튼에 유격 있잖아요. 들리시나요?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예전에 좀 심할 때였나? 여기서 잡소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이게 뭐 제 차만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단점. 네, 그 다음에 주행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이 차는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형에는 이제 크루즈가 기능이 있거든요. 수출형에는 그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3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크루즈 기능이 없죠. 이제 3.3 NA 엔진이라고 그러나요? 자연흡기? 되게 잘 치고 나가요. 3.3 배기량에 맞게 260마력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잘 치고 나가죠. 지금 이제 제가 좀 치고 나가 볼게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 차 맥스 크루즈 디젤 타다가 이제 이런 차 타면은 와 그래요. 그냥 아직은. 왜냐면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크로 이제 엄청 밀어주니까 초반에는 힘이 좋은데 고속도로에서는 엄청 힘을 발휘를 못하죠. 후발로 넘어가면은. 근데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토크가 이제 좀 낮으니까 치고 나가는 거는 좀 덜한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할 때 이제 RPM을 더 높게 쓰니까, 더 많이 쓰니까 이제 추월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죠. 뭔가 재밌다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엄청 재밌어요. 차가 바른 대로 아직 나가네요. 네. 아직까지는 차가 잘 나가요. 차가 잘 나가고 2.4를 살지 아니면 2.7을 살지 3.3을 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라면은, 연비 차이는 진짜 거진 없고 세금 차이도 이제 거진 10년이 됐기 때문에 세금 차이도 이제 부담스럽지는 않는 가격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왜 3.3을 권유를 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키로수가 되면은 타이밍 벨트를 바꿔줘야 돼요. 타이밍 벨트. 근데 이 3.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체인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뭐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3.3 사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 때의 차량들은 물렁물렁한 주행 질감이 약간 트렌드였어요. 트렌드. 딱딱하면은 이제 뒤에 탄 사람이 좀 불편해하니까 물렁하게 해가지고 진동을 엄청, 파장을 그리면 진동을 엄청 크게 만드는 거죠. 물컹하게. 딱딱한 거는 탕 치고 이렇게 잔진동이 남잖아요. 근데 이 차는 뭐 파장 좀 크다고 하는 게 맞나?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승차감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승차감에는 좋은데 빠른 속도에서 차선을 바꿀 때라든지 그럴 때는 엄청 불안하죠, 운전자가. 지금 4차선 공사 중이에요. 이 도로가 지금 남부 제2 고속도로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4차선이에요. 4차선인데 지금 공사가 2020년 6월까지 한대요. 10월인가? 이 공사를 시작한 거는 제 기억으로 2018년 10월인가 11월 달부터 했는데 근 2년을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출퇴근 시간 겁나 막히죠. 원래 막히는 더 막혀요. 네, 이렇게 해서 2009년 그랜저 뉴 럭셔리 시승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